천만식의 레디메이드 인생, 레디메이드의 인생 두 번째 시간입니다. 피는 강화문 내거리의 기념비각 옆에서 발길을 멈추고 망설였다. 어디로 갈까 하는 것이다. 봄하늘이 맑게 개었다. 햇볕이 살이 올라 포근이 온몸을 싸고 돈다. 덕석 같은 겨울 외투를 벗어버리고 말쑥말쑥하게 새로 지은 경쾌한 춘추복의 젊은이들이 봄볕처럼 명랑하게 오고 가고 한다. 멋쟁이로 차린 여자들의 목도리가 나비같이 보드랍게 나부낀다. 그 오동부동한 비단다리를 바라보노라니 피는 전에 먹던 치킨 커틀렛 생각이 났다. 창을 활활 열어 젖힌 전차 속의 봄사람들을 보니 피도 전차를 잡아타고 교회나 나가고 싶었다. 그러나 크림 맛을 못 본 지 몇 달이나 된 낡은 구두, 고기작거린 동복바지, 양편 포켓이 온 6월 새보랄같이 축 처진 양복 저고리, 때국 묻은 와이셔츠와 베베 꼬인 넥타이, 엿장수가 이전어치 주마던 낡은 모자, 이렇게 아래로부터 후텁 올려보니 보며 생각하니 교회의 산보는커녕 얼핏 돌아가서 차라리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 눕고만 싶었다. 마침 기념비각 앞에 자동차 하나가 머무르더니 서양 사람 내외가 내린다. 그들은 사내가 설명을 하고 여자가 듣고 하면서 기념비각을 앞뒤로 구경한다. 여자는 사진까지 찍는다. 대원군이 만일 이 꼴을 본다면, 이렇게 생각하며 피는 저절로 미소가 입가에 떠올랐다. 대원군은 한 말의 동곁에였었다. 그는 바가지를 쓰고 벼락을 막으려 하였다. 바가지는 여지없이 부스러졌다. 역사는 조선이라는 조그마한 땅덩어리나마 너무 오래 뒤떨어뜨려 놓지 아니하였다. 갑심정변에 싹이 트기 시작하여 가지고 한일합방의 급격한 역사 변천을 거쳐 자유주의의 사조는 김연에 비로소 확실한 걸음을 내어 디디었다. 자유주의의 새로운 깃발을 내어 걸은 시민의 기세는 등등하였다. 양반, 흥, 누구는 발이 하나기에 너희만 양발이라느냐. 법률의 앞에서는 만인이 평등이다. 돈이 있으면 무엇든지 할 수 있다. 신흥 부르주아지는 민주주의의 간판을 이용하여 노동자, 농민의 등을 어루만지고 경제적으로 유력한 봉건귀족과 악수를 하는 동시에 지식계급을 대량으로 주문하였다. 유자천금이 불효교자 일건설하는 봉건시대의 진리가 자유주의의 세례를 받아 일단에 더 발전된 얼굴로 민중을 열광시켰다. 배워라, 그를 배워라. 지식만 있으면 누구나 양반이 되고 잘 살 수가 있다. 이러한 정열의 외침이 방방곡곡에서 소스라쳐 일어났다. 신문과 잡지가 부시닿도록 향악료를 고취하고 피가 끓는 지사들이 향촌으로 돌아다니며 삼촌의 혀를 놀려 권악을 부르짖었다. 배워라, 배워야 한다. 상남도 배우면 양반이 된다. 가르쳐라. 논밭을 팔고 집을 팔아서라도 가르쳐라. 그나마도 못하면 오학이라도 해야 한다. 공자왈, 맹자왈은 이미 시대가 늦었다. 상투를 깎고 신학문을 배워라. 야학을 설치하여라. 제등 총독이 문화정치의 간판을 내어걸고 골고리 학교를 증설하였다. 보통 학교의 교장이 간발을 하고 촌으로 졸아다니며 입학을 권유하였다. 생도에게는 월사금을 받기는커녕 교과서와 학용품을 대어주었다. 민간의 유지는 돈을 걷어 학교를 세웠다. 밀립 대학도 생기려다가 말았었다. 청년회에서 야학을 설치하였다. 갈도패가 생겨 갈돈만주 외우는 소리가 서울의 신풍경을 이루었고 일반은 고학생을 존경하였다. 여학생이라는 새 수고가 생기고 신여성이라는 새 여인이 생겨났다. 이와 같이 조선의 간민이 일치되어
민중의 지식 정도를 높이는 데 진력을 하였다. 즉 그들 간민이 일치하여 계획한 조선의 문화 정도는 급속도로 높아갔다. 그리하여 민중의 지식 보급에 애쓴 보람은 나타났다. 면석유를 공급하고 순사를 공급하고 군청구원을 공급하고 간이 농업학교 출신의 농사개량 기술을 공급하였다. 은행원이 생기고 회사 사원이 생겼다. 학교 교원이 생기고 교회의 목사가 생겼다. 신문기자가 생기고 잡지기자가 생겼다. 민중의 지식 정도가 높았으니 신문, 잡지, 독자가 부쩍 늘고 의사와 변호사의 벌이가 윤택하여졌다. 소설가가 원고료를 얻어먹고 미술가가 그림을 팔아먹고 음악가가 광대의 천호에서 벗어났다. 인쇄소와 책장사가 세월을 만나고 양복점, 구두방이 늘비하여졌다. 연애 결혼에 목사님의 부수입이 생기고 문화주택을 짓느라고 청부업자가 부자가 되었다. 그리하여 부르주아지는 가보를 잡고 공부한 일부의 지식군은 진주를 잡았다. 그러나 노동자와 농민은 모델을 잡았다. 그들에게는 조선의 문화의 향상이나 민족적 발전이 나가 도리어 무거운 짐을 지어주었을지언정 덜어주지는 아니었다. 그들은 배주고 속 얻어먹은 셈이다. 원문 20여자 탈락. 인텔리 중에도 아무런 손꽃의 기술이 없이 대학이나 전문학교의 졸업증서 한 장을 또는 조그마한 보통 상식을 가진 직업 없는 인텔리, 해마다 1000여 명씩 늘어가는 인텔리. 뱀을 본 곳은 이들 인텔리다. 부르주아지의 모든 기관이 포화 상태가 되어 더 수요가 아니느니 그들은 결국 꼬임을 받아 나무에 올라갔다가 흔들리는 셈이다. 개밥의 도토리다. 인텔리가 아니었으면 차라리 원문 7발자 탈락. 노동자가 되었을 것인데 인텔리인지라 그 속에는 들어갔다가도 달아나오는 것이 99%다. 그 나머지는 모두 어깨가 축 처진 무직 인텔리요. 무기력한 문화예비군 속에서 푸른 한숨만 쉬는 초상집의 주인 없는 개들이다. 레디메이드 인생이다. 제1. 피는 혼자 투덜거리며 지금까지 서있던 기념비각 옆을 떠났다. 피는 자기 자신이고 세상의 모든 일이고 모두 짜증이 나고 원수스러웠다. 강함은 큰 거리를 총독부 쪽으로 어슬어슬 걸어가노라리. 그의 그림자가 짤막하게 앞에 누워간다. 피는 그 자기의 그림자를 꽉 밟고 싶었다. 그러나 발을 내어 디디면 그림자도 그만큼 앞으로 더 나가곤 한다. 이 그림자와 자기 자신에서 그리고 그림자를 밟으려는 자기 자신과 앞으로 달아나는 그림자에서 피는 자기의 이중인격인 모순상을 발견하였다. 통십자가 옆에까지 온 피는 그 건너편 담배가게 앞으로 갔다. 담배 한 갑 주시오 하고 돈을 꺼내려니까 담배가게 주인이 네, 맞굽니까? 묻는다. 피는 담배가게 주인을 한번 거들떠보고 다시 자기의 행색을 내려 훑어보다가 심술이 바짝 났다. 그래서 잔돈으로 꺼내려던 것을 일부러 1원짜리로 꺼내려는데 담배가게 주인은 벌써 맞고 한갑 위에다 성냥을 받쳐 내어민다. 혜태 주어요. 피는 돈을 들이밀면서 볼먹은 소리를 질렀다. 그러나 담배가게 주인은 그저 무신경하게 네 하고는 맞고를 혜태로 바꾸어주고 85전을 거슬러준다. 피는 저편이 무렴해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욱 얄미웠다. 그는 혜태 한 개를 꺼내어 붙여 물고 다시 전작길을 건너 개천 가로 해서 올라갔다. 인제는 포켓 속에 남은 것이 꼭 3원하고 동전 몇 푼이다. 엊그제 겨울 외투를 4원에 잡혀서 생긴 것이다. 방세와 전기불 값이 2달치나 밀렸다. 3원은 방세 한 달치를 주고 1원에서 전등 싹 한 달치를 주고도 싶었으나 그러고 나면 그 나머지로 설렁탕이나 헛독을 사 먹어도 하루밖에는 못 지낸다. 그래, 그대로 넣어두고 한 이틀 지내는 동안에 1원이 거진 달아났던 판인데 공연한 객기를 부리느라고 당치도 아니한 혜태를 샀기 때문에 인제는 1원 돈은 완전히 달아나고 3원만 남은 것이다. 피는 포켓 속에 손을 넣고 잔돈과 지폐를 섞어 3원 남은 돈을 만지작거렸다. 그러면서 왼편 손으로는 손가락을 꼽아가며 3원을 곱쟁이 쳐보았다.
6원, 12원, 24원, 48원, 96원, 192원, 8원 모자라는 200원, 400원, 800원, 1600원, 3200원, 6400원, 12800원, 800원은 떼어버리고 24000원, 48000원, 96000원, 192,000원, 384,000원, 768,000원, 1536000원. 3원을 18번만 곱치면 15만원이 된다. 150만원. 그놈이 있으면 어깨에 이렇게 생각하며 어깨가 으쓱해졌다. 3원에 18곱쟁이가 150만이니 퍽 쉬운 것이다. 그놈만 있으면 100만원을 들여서 50전짜리 16페이지 신문을 하나 했으면 우선 K사장의 엉엉 우는 꼴을 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아쉬운 대로 15만원만 있어도 15,000원, 아니 1,500원만 있어도, 아니 150원만 있어도, 15원만 있어도 우선 방세와 전등싹을 주고 한 달은 살아가겠다. 피는 한숨을 내쉬었다. 한 달만 살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하나. 그래도 몇백 원은 있어야지. 아니 몇천 원은, 아니 몇만 원은. 피는 늘 하는 버릇으로 이런 터무니없는 공상을 되풀이하였다. 그는 최근 이러한 공상을 하면서부터 취직을 시들하게 여겼다. 취직이 된댔자 40에서 50원이나 50에서 60원이 월급이다. 그것을 가지고 빠듯빠듯 살아간들 무슨 아기자기한 재미가 있을 턱도 없는 것이다. 가령 근시리에서 월계 저금 같은 것도 하고 집도 장만하고 여편네도 생기고 사장이나 중역들의 눈에 들어 지위도 부장쯤으로는 올라가고 그리하여 생활의 근고도 안정이 되고 하면 지금 같은 곤란은 당하지 아니하겠지만 그러나 피에게는 아직도 젊은 때의 야심이 있어 그러한 고식된 안정이나 명색 없는 생활은 도리어 피하고 싶었던 것이다. 좀 더 남의 눈에 띄며 좀 더 재미있고 그리고 자유로운 생활. 물론 그는 지금이라도 누가 한 달에 30원만 줄 테니 와서 일을 해달라면 마치 주린개가 고기를 보고 덤비듯이 덮어놓고 덤벼들 것이다. 그러나 속으로는 그와 딴판으로 배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피가 삼청동으로 올라가느라고 건축문 앞까지 이르렀을 때 저편에서 말쑥하게 몸치장을 한 여자 하나가 마주 내려왔다. 역시 삼천동 근처에 사는 여자인지 피와는 가끔 마주치는 여자다. 피는 그 여자와 만날 때마다 일부러 눈여겨보지 아니하는 체하면서도 실상은 곱이 샅샅 관찰을 하였고 그리고 속으로는 연애라도 좀 했으면 하던 터였다. 무엇보다도 동구스름한 얼굴에 이목구비가 모두 보지지 아니하고 얼굴의 윤곽이 둥글듯이 모관하지 아니한 것. 그래서 맘자리도 그렇게 둥글려니 하는 것이 피의 마음을 끈 것이다. 그 여자는 자주 만나는 이 흡수룩한 양복쟁이 피를 먼 밑으로 알아보았는지 처녀다운 조심스러운 몸매로 길을 가로 비켜 가까이 봤다. 피는 고개를 꼿꼿이 쳐들고 앞만 쳐다보면서도 속으로는 저 여자가 지금 내 옆으로 다가와서 조그만 목소리로 정답게 구애를 한다면, 사뭇 들여안긴다면 어쩔꼬 이런 생각을 하면서 희축이 웃는데 여자는 벌써 지나쳐 버렸다. 어쩌긴 뭘 어째 이년아 일 없다는데 왜 이래 하고 발길로 팍 내던지지 하고 피는 어깨를 으쓱하였다. 삼천동 꼭대기에 있는 집이 아니라 사글세로 든 행랑방에 돌아왔다. 객지에 혼자 있으니 웬만하면 하숙에 있을 것이로되 밥값이 밀리고 그것에 쫄릴 것이 무서워 피는 방을 얻어가지고 있던 것이다. 먹는 것이야 소중에 돈이 있는 데에 따라 호떡도 설렁탕도 백화점의 런치도 그렇지않고 몇 개씩 굶기다 하여 대중이 없었다. 볕 구경을 잘 못해서 겨울에도 곰팡이가 슬고 이불을 며칠씩 그대로 펴두는 방바닥에서는 먼지가 풀씬풀씬 올랐다. 하도 어설퍼 앉으려고도 아니야 하고 방 가운데 우두커니 서서 있노라니까 안방문 여닫는 소리가 들리며 주인 노파가 나와서 캑하고 기침을 한다. 피는 또 방세 졸릴 일이 아득하였다. 그러나 노파는 방세보다도 우선 편지 한 장을 들이밀어준다. 고향의 형에게서 온 것이다. 편지를 뜯어 읽고 난 피는 말가웃이나 되게 한숨을 푹 내쉬었다. 그러고는 편지를 박박 찢어버렸다. 레디메이드 인생 두 번째였습니다.